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 10년 이상 보낸 제 고향 방입니다. 근데 옛날 구조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좀 서랍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상한 게 깔려 있는데 원래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거 왜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니터는 그냥 저희 사무실에 있던 거 안 쓰는 거 하나 가져와서 옮겨놨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3년 가까이 여기에만 앉아 있었어요. 세상을 볼 때는 여기 있는 창문을 열고서 세상을 보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보고서 세상을 봤던 거죠. 지금도 그 당시 쓰던 마우스랑 키보드는 이제 다 너무 오래돼서 처분하고 없지만 뭐랄까, 여기서 있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좀 도피에 가까웠던 것도 있어요. 직장을 구할 자신은 없고, 왜냐면은 대학교 생활이 엉망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대학교 때 배운 거를 이용해서 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4년 동안 공부했는데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던 거죠. 1인 개발로 해서 성공해보겠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참 심정적으로 많이 괴로웠죠. 왜냐면 부모님 연세도 많고, 그리고 나름 이름 있는 대학 나왔는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만 축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스스로에게 이제 시간 제한을 걸고서 살았어요. 그땐 지금하고 다르게 뭐 군대 같은 것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기다렸다 가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제가 졸업하고 갔는데 그것도 멍청한 선택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기간 내에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보자. 그냥 모든 게 미숙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어리숙한데 또 저한테 좋은 길을 가르쳐 줄 만한 선생님은 별로 없었고, 그냥 여러 가지로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 여전히 제 자신이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살아온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괴로운 순간에서 벗어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좀 더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괴로웠지만 이제는 괴롭지 않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뭐 누가 많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제 이야기하고 뭐 제 일상 공유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고향집에 올 때마다 그 처음의 마음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타트업을 한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을 들이밀 때가 많아요. 제가 수년간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타트업 창업가들한테 좀 기대하는데, 예를 들면 뭐 왜 이렇게 배짱이 없을까? 왜 이렇게 좀 더 혼자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제 기준에서는 한번 혼자서 해볼 만한데 그거를 뭐 미루거나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깨달은 거는 혼자서 하는 거가 사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지 그게 진짜 사업이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그건 결국은 일종의 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만 작동되는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신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확신이 있고 또 가장 하고 싶고, 그리고 마치 이걸 위해 살아온 건가 싶을 정도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9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항상 헷갈려서 8년인지 9년인지 좀 헷갈렸는데 9년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돼요. 9년에 걸쳐서 도달한 곳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그 1년 안에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신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성공 못하면 제가 좋은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가령 웬주요나 뭐 이런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한 번 성공했죠. 한 번 이상 성공하긴 해서 아마 NGO로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다 실패하더라도 10년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서부터 저는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9년이 걸렸죠. 9년. 이제 200일이 남았는데 제가 100억 프로젝트 달성하기까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해내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해내고 나면은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믿고 있는 그런 세상에 꼭 필요한 비즈니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비즈니스도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세상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눈에는 나쁘게 보이는 거. 전 그게 크립토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립토는 국가에서 주주 차익을 얻어내는 일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크립토뿐만 아니라 저는 제 개발자 채널에서도 얘기한 게 블록체인이 나아갈 방향이 단순히 가격을 펌핑하고 덤핑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아니라 분산 노드에서 가져오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 비전을 믿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각각의 사업들이 저는 세상에 더 좋은 가치를 선명하게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난다면은 전 할 수만 있다면은 사막에 가고 싶어요. 버려진 땅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버려진 땅을 한번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게 지구에 어디가 되어 있을진 모르겠지만 버려진 땅을 고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땅을 고친다라는 거를 전 예전에는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서만 무슨 후원금이나 아니면은 후원단체, NGO들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까로 생각했는데, 애초에 누군가의 후원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비즈니스라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만약에 그런 버려진 땅을 살려낸다고 해도 거기에서 경제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게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한 사명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 기도를 한 게 거의 한 20년 전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를 연세대학교 사회환경 뭐 그런 과를 썼어요. 정확히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뭐냐면은 그런 뭐 플랜트나 아니면은 뭐 토목이랑 뭐 이런저런 거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일지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떨어졌어요.
그 대기 8번까지 였다가 떨어졌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지망이었던 한양대학교 신소재를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됐다라고 하면 아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과연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해수 담수화 플랜트 같은 거, 바닷물을 식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건 이제 사막에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이제 거기를 지망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대한 뭐 다리 같은 것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았고, 토목공학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돌고 돌아서 이지망으로 갔던 신소재공학은 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그리고 M1 창업을 길로 빠져들어가가지고 게임 만들어 보겠다 했다가 모바일 앱 만들다고 했다가 웹사이트로 넘어왔다가 돌고 해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몇 가지 산업군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여정이 끝이 나면 아마도 저는 개발자라는 거는 빠져나올 것 같긴 해요. 저한테 개발 강의랑 뭐 이런저런 개발 영상 보신 분들 입장에선 당혹스럽겠지만, 전 그래서 제 꿈이 그런 쓸모 없다고 불리는 땅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데 꿈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정확히 20년 전부터. 그래서 그렇게 쭉 하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얘기했지만 저는 불가지론자면서도 동시에 기독교보다는 유대교에 가까운 사람이다, 뭐 그런 표현했잖아요. 저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죠. 개신교에서 말하는 뭐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연옥,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면은 그곳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냥 평온히 쉬는 소울 같은 공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그곳에서 제가 도왔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인생을 그런 좋은 일에 오랫동안 쓰게 된다면은, 제가 나중에 죽어서 수울에서 쉬고 있을 때 저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런 수많은 국가의 분들도 언젠가 서울에 오겠죠. 그럼 그때 밝게 웃으면서 만나고 싶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다음의 삶 역시도 행복할 거란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는 친구가 많은 삶, 그냥 친구 말고 정말 소중한 친구가 많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거는
세상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스스로가 별로 희망이 없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거의 상위 10% 안에 들어간 나라인데 이 나라 말고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는 그런 일들을 삶을 걸쳐서 할 수 있다면 거참 보람차겠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하게 된다면 뜻있는 분들하고 함께 그곳에 뭐 학교가 됐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산업 기반 시설이 됐던 이런 것들을 같이 짓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 축구장도 짓고 농구장도 짓고 그래서 같이 해가 지면은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저는 여기가 시골이라서 집 앞에 농구 골대를 하나 뒀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도 2-번씩 가서 혼자서 자유투 던지고 했었는데 그게 낙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자유투를 하면서 많이 꿈꿨죠.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시작한 곳은 요 작은 책상이고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장 이번 주만 해도 또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목표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뭐 100억 프로젝트건 뭐 그 다른 사업이건 하는 건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누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얻느냐가 더 중요하고 만약에 그 가치가 크면은 회사의 가치도 순식간에 올라가죠.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전 기업가가 고민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많은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계속 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잘 해낼 수 있다면은 제 어린 시절 꿈도 이루면서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몽골이나 뭐 어디가 됐던 그런 데서 저는 어린 아이들이랑 농구를 하고 있겠죠.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농구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저는 꿈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200일 차는 그렇고요. 200일 한 6달하고도 뭐 한 반 정도 남은 시간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여정의 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